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기대 수명은 놀랍도록 길어졌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정말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삶의 모습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가, 즉 삶의 질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새로운 해답으로 떠오른 대한민국 사회의 흥미로운 변화, 저속노화 열풍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안티에이징을 넘어 슬로우에이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화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려는 움직임이죠. 이 흐름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20대와 30대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사찰 음식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콩과 제철 나물로 정갈하게 차려낸 건강한 밥상. 보통은 중장년층이 주로 찾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 행사를 가득 메운 것은 다름 아닌 20대, 3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사전 등록한 1만 5천 명 중 무려 60%가 이들이었죠. 한 젊은 참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 자극적인 음식을 정말 좋아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몸을 위해 건강하게 먹어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하나의 이벤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채소와 통곡물 위주의 저속노화 식단은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다양한 잡곡 상품과 통곡물을 넣은 간편식이 젊은 층을 유혹하고 한 식품업체가 통보리를 주재료로 만든 식사 대용식은 출시 직후 350만 봉 이상 팔려나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배달 앱에서 저속노화를 키워드로 내건 음식점 수는 4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가 많고 바쁜 생활에 쫓기는 2030세대에게 가장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가 바로 식이섬유라고 지적합니다. 저속노화 식단이 채소와 통곡물 섭취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현미나 귀리와 같은 통곡물을, 붉은 고기 대신 콩이나 생선, 유제품을,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선택하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천천히 가게 만드는 첫걸음인 셈입니다. 하지만 저속노화는 단순히 식탁 위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총체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꾸준하고 규칙적인 근력 운동으로 몸의 근간을 다지고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통해 몸과 뇌에 휴식을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쩌면 한국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일지도 모르는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사회적 교류 역시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건강한 잠을 방해하는 강력한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카페인입니다. 커피에 든 유기물이라는 어원에서 유래한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각성 효과를 내지만 그 효과는 사람에 따라 짧게는 6시간, 길게는 10시간까지 지속되며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디카페인 커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경우 올해 1분기 디카페인 음료 판매량이 전년 대비 31%나 증가했고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도 30에서 4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건강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헬시 플레저 트렌드와 맞물려 수면의 질까지 꼼꼼히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디카페인 커피, 정말 카페인이 없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 천처 규정에 따르면 카페인을 90%만 제거해도 디카페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카페인 9% 이상을 제거해야 하는 유럽이나 97% 이상을 제거해야 하는 미국에 비해 현저히 느슨한 기준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디카페인 커피에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10mg에서 15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 커피의 약 6%에 해당하는 양으로 유럽이나 미국 기준으로는 디카페인으로 판매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소비자들은 디카페인이라는 용어만 믿을 것이 아니라 실제 카페인 함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건강한 삶을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속노화라는 개념을 대중화시킨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는 최근 번아웃으로 인해 휴직을 결심하게 된 개인적인 경험을 털어놓으며 한국 사회에 만연한 과로 문화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일주일에 5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장시간 노동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한 과로사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로사 증후군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연간 7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OECD 데이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에 이어 네 번째로 깁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수도권 직장인들의 살인적인 출퇴근 시간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평균 왕복 소요 시간은 무려 168분, 즉 2시간 48분에 달했습니다. 긴 출퇴근 시간은 우울감, 불안감, 피로감을 증대시켜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정의원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고장나면 부속만 갈아 끼워 계속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계조차도 한계점 이상으로 계속 가동하면 엔진이 터져버립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인간을 마치 공장의 기계처럼 여기는 문화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생산성은 끝없는 채찍질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과 최소한의 자기 돌봄이 보장될 때 비로소 발현될 수 있습니다. 과로를 권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으려는 사회적 관점의 대전환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물론 노화의 시계를 늦추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송인 이지혜 씨나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가 부상 회복을 위해 이용했다는 고압 산소 케어처럼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관리법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100%에 가까운 고농도 산소를 체내에 공급하여 피부 재생과 체력 증진 효과를 보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진정한 저속노화는 일부만이 누릴 수 있는 값비싼 시술이나 특별한 비법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매일의 식탁에서, 꾸준한 발걸음 속에서,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에서 시작되는 나를 잘 돌보는 습관 그 자체에 있습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준비하고 건강하게 맞이하는 삶. 저속노화 열풍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건강과 활력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기대 수명은 놀랍도록 길어졌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정말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삶의 모습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가, 즉 삶의 질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새로운 해답으로 떠오른 대한민국 사회의 흥미로운 변화, 저속노화 열풍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안티에이징을 넘어 슬로에이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화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려는 움직임이죠. 이 흐름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20대와 30대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사찰 음식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콩과 제철 나물로 정갈하게 차려낸 건강한 밥상. 보통은 중장년층이 주로 찾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 행사를 가득 메운 것은 다름 아닌 20대, 3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사전 등록한 1만 5천 명 중 무려 60%가 이들이었죠. 한 젊은 참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 자극적인 음식을 정말 좋아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몸을 위해 건강하게 먹어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하나의 이벤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채소와 통곡물 위주의 저속노화 식단은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다양한 잡곡 상품과 통곡물을 넣은 간편식이 젊은 층을 유혹하고 한 식품업체가 통보리를 주재료로 만든 식사 대용식은 출시 직후 350만 봉 이상 팔려나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배달 앱에서 저속노화를 키워드로 내건 음식점 수는 4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가 많고 바쁜 생활에 쫓기는 2030세대에게 가장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가 바로 식이섬유라고 지적합니다. 저속노화 식단이 채소와 통곡물 섭취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현미나 귀리와 같은 통곡물을, 붉은 고기 대신 콩이나 생선, 유제품을,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선택하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천천히 가게 만드는 첫걸음인 셈입니다. 하지만 저속노화는 단순히 식탁 위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총체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꾸준하고 규칙적인 근력 운동으로 몸의 근간을 다지고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통해 몸과 뇌에 휴식을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쩌면 한국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일지도 모르는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사회적 교류 역시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건강한 잠을 방해하는 강력한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카페인입니다. 커피에 든 유기물이라는 어원에서 유래한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각성 효과를 내지만 그 효과는 사람에 따라 짧게는 6시간, 길게는 10시간까지 지속되며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디카페인 커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경우 올해 1분기 디카페인 음료 판매량이 전년 대비 31%나 증가했고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도 30에서 4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건강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헬시 플레저 트렌드와 맞물려
수면의 질까지 꼼꼼히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디카페인 커피, 정말 카페인이 없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 천처 규정에 따르면 카페인을 90%만 제거해도 디카페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카페인 9% 이상을 제거해야 하는 유럽이나 97% 이상을 제거해야 하는 미국에 비해 현저히 느슨한 기준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디카페인 커피에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10mg에서 15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 커피의 약 6%에 해당하는 양으로 유럽이나 미국 기준으로는 디카페인으로 판매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소비자들은 디카페인이라는 용어만 믿을 것이 아니라 실제 카페인 함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건강한 삶을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속노화라는 개념을 대중화시킨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는 최근 번아웃으로 인해 휴직을 결심하게 된 개인적인 경험을 털어놓으며 한국 사회에 만연한 과로 문화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일주일에 5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장시간 노동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한 과로사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로사 증후군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연간 7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OECD 데이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에 이어 네 번째로 깁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수도권 직장인들의 살인적인 출퇴근 시간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평균 왕복 소요 시간은 무려 168분, 즉 2시간 48분에 달했습니다. 긴 출퇴근 시간은 우울감, 불안감, 피로감을 증대시켜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정의원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고장나면 부속만 갈아 끼워 계속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계조차도 한계점 이상으로 계속 가동하면 엔진이 터져버립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인간을 마치 공장의 기계처럼 여기는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생산성은 끝없는 채찍질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과 최소한의 자기 돌봄이 보장될 때 비로소 발현될 수 있습니다. 과로를 권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으려는 사회적 관점의 대전환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물론 노화의 시계를 늦추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송인 이지혜 씨나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가 부상 회복을 위해 이용했다는 고압 산소 케어처럼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관리법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100%에 가까운 고농도 산소를 체내에 공급하여 피부 재생과 체력 증진 효과를 보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진정한 저속노화는 일부만이 누릴 수 있는 값비싼 시술이나 특별한 비법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매일의 식탁에서, 꾸준한 발걸음 속에서,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에서 시작되는 나를 잘 돌보는 습관 그 자체에 있습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준비하고 건강하게 맞이하는 삶. 저속노화 열풍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건강과 활력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기대 수명은 놀랍도록 길어졌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정말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삶의 모습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가, 즉 삶의 질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새로운 해답으로 떠오른 대한민국 사회의 흥미로운 변화, 저속노화 열풍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안티에이징을 넘어 슬로우에이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화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려는 움직임이죠. 이 흐름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20대와 30대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사찰 음식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콩과 제철 나물로 정갈하게 차려낸 건강한 밥상. 보통은 중장년층이 주로 찾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 행사를 가득 메운 것은 다름 아닌 20대, 3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사전 등록한 1만 5천 명 중 무려 60%가 이들이었죠. 한 젊은 참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 자극적인 음식을 정말 좋아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몸을 위해 건강하게 먹어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하나의 이벤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채소와 통곡물 위주의 저속노화 식단은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다양한 잡곡 상품과 통곡물을 넣은 간편식이 젊은 층을 유혹하고 한 식품업체가 통보리를 주재료로 만든 식사 대용식은 출시 직후 350만 봉 이상 팔려나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배달 앱에서 저속노화를 키워드로 내건 음식점 수는 4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가 많고 바쁜 생활에 쫓기는 2030세대에게 가장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가 바로 식이섬유라고 지적합니다. 저속노화 식단이 채소와 통곡물 섭취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현미나 귀리와 같은 통곡물을, 붉은 고기 대신 콩이나 생선, 유제품을,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선택하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천천히 가게 만드는 첫걸음인 셈입니다. 하지만 저속노화는 단순히 식탁 위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총체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꾸준하고 규칙적인 근력 운동으로 몸의 근간을 다지고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통해 몸과 뇌에 휴식을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쩌면 한국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일지도 모르는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사회적 교류 역시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건강한 잠을 방해하는 강력한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카페인입니다. 커피에 든 유기물이라는 어원에서 유래한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각성 효과를 내지만 그 효과는 사람에 따라 짧게는 6시간, 길게는 10시간까지 지속되며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디카페인 커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경우 올해 1분기 디카페인 음료 판매량이 전년 대비 31%나 증가했고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도 30에서 4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건강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헬시 플레저 트렌드와 맞물려 수면의 질까지 꼼꼼히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디카페인 커피, 정말 카페인이 없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 천처 규정에 따르면 카페인을 90%만 제거해도 디카페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카페인 9% 이상을 제거해야 하는 유럽이나 97% 이상을 제거해야 하는 미국에 비해 현저히 느슨한 기준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디카페인 커피에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10mg에서 15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 커피의 약 6%에 해당하는 양으로 유럽이나 미국 기준으로는 디카페인으로 판매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소비자들은 디카페인이라는 용어만 믿을 것이 아니라 실제 카페인 함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건강한 삶을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속노화라는 개념을 대중화시킨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는 최근 번아웃으로 인해 휴직을 결심하게 된 개인적인 경험을 털어놓으며 한국 사회에 만연한 과로 문화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일주일에 5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장시간 노동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한 과로사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로사 증후군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연간 7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OECD 데이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에 이어 네 번째로 깁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수도권 직장인들의 살인적인 출퇴근 시간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평균 왕복 소요 시간은 무려 168분, 즉 2시간 48분에 달했습니다. 긴 출퇴근 시간은 우울감, 불안감, 피로감을 증대시켜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정의원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고장나면 부속만 갈아 끼워 계속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계조차도 한계점 이상으로 계속 가동하면 엔진이 터져버립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인간을 마치 공장의 기계처럼 여기는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생산성은 끝없는 채찍질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과 최소한의 자기 돌봄이 보장될 때 비로소 발현될 수 있습니다. 과로를 권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으려는 사회적 관점의 대전환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물론 노화의 시계를 늦추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송인 이지혜 씨나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가 부상 회복을 위해 이용했다는 고압 산소 케어처럼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관리법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100%에 가까운 고농도 산소를 체내에 공급하여 피부 재생과 체력 증진 효과를 보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진정한 저속노화는 일부만이 누릴 수 있는 값비싼 시술이나 특별한 비법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매일의 식탁에서, 꾸준한 발걸음 속에서,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에서 시작되는 나를 잘 돌보는 습관 그 자체에 있습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준비하고 건강하게 맞이하는 삶. 저속노화 열풍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건강과 활력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기대 수명은 놀랍도록 길어졌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정말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삶의 모습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가, 즉 삶의 질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새로운 해답으로 떠오른 대한민국 사회의 흥미로운 변화, 저속노화 열풍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안티에이징을 넘어 슬로우에이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화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려는 움직임이죠. 이 흐름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20대와 30대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사찰 음식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콩과 제철 나물로 정갈하게 차려낸 건강한 밥상. 보통은 중장년층이 주로 찾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 행사를 가득 메운 것은 다름 아닌 20대, 3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사전 등록한 1만 5천 명 중 무려 60%가 이들이었죠. 한 젊은 참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 자극적인 음식을 정말 좋아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몸을 위해 건강하게 먹어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하나의 이벤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채소와 통곡물 위주의 저속노화 식단은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다양한 잡곡 상품과 통곡물을 넣은 간편식이 젊은 층을 유혹하고 한 식품업체가 통보리를 주재료로 만든 식사 대용식은 출시 직후 350만 봉 이상 팔려나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배달 앱에서 저속노화를 키워드로 내건 음식점 수는 4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가 많고 바쁜 생활에 쫓기는 2030세대에게 가장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가 바로 식이섬유라고 지적합니다. 저속노화 식단이 채소와 통곡물 섭취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현미나 귀리와 같은 통곡물을, 붉은 고기 대신 콩이나 생선, 유제품을,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선택하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천천히 가게 만드는 첫걸음인 셈입니다. 하지만 저속노화는 단순히 식탁 위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총체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꾸준하고 규칙적인 근력 운동으로 몸의 근간을 다지고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통해 몸과 뇌에 휴식을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쩌면 한국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일지도 모르는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사회적 교류 역시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건강한 잠을 방해하는 강력한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카페인입니다. 커피에 든 유기물이라는 어원에서 유래한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각성 효과를 내지만 그 효과는 사람에 따라 짧게는 6시간, 길게는 10시간까지 지속되며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디카페인 커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경우 올해 1분기 디카페인 음료 판매량이 전년 대비 31%나 증가했고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도 30에서 4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건강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헬시 플레저 트렌드와 맞물려 수면의 질까지 꼼꼼히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디카페인 커피, 정말 카페인이 없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 천처 규정에 따르면 카페인을 90%만 제거해도 디카페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카페인 9% 이상을 제거해야 하는 유럽이나 97% 이상을 제거해야 하는 미국에 비해 현저히 느슨한 기준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디카페인 커피에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10mg에서 15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 커피의 약 6%에 해당하는 양으로 유럽이나 미국 기준으로는 디카페인으로 판매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소비자들은 디카페인이라는 용어만 믿을 것이 아니라 실제 카페인 함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건강한 삶을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속노화라는 개념을 대중화시킨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는 최근 번아웃으로 인해 휴직을 결심하게 된 개인적인 경험을 털어놓으며 한국 사회에 만연한 과로 문화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일주일에 5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장시간 노동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한 과로사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로사 증후군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연간 7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OECD 데이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에 이어 네 번째로 깁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수도권 직장인들의 살인적인 출퇴근 시간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평균 왕복 소요 시간은 무려 168분, 즉 2시간 48분에 달했습니다. 긴 출퇴근 시간은 우울감, 불안감, 피로감을 증대시켜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정의원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고장나면 부속만 갈아 끼워 계속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계조차도 한계점 이상으로 계속 가동하면 엔진이 터져버립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인간을 마치 공장의 기계처럼 여기는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생산성은 끝없는 채찍질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과 최소한의 자기 돌봄이 보장될 때 비로소 발현될 수 있습니다. 과로를 권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으려는 사회적 관점의 대전환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물론 노화의 시계를 늦추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송인 이지혜 씨나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가 부상 회복을 위해 이용했다는 고압 산소 케어처럼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관리법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100%에 가까운 고농도 산소를 체내에 공급하여 피부 재생과 체력 증진 효과를 보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진정한 저속노화는 일부만이 누릴 수 있는 값비싼 시술이나 특별한 비법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매일의 식탁에서, 꾸준한 발걸음 속에서,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에서 시작되는 나를 잘 돌보는 습관 그 자체에 있습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준비하고 건강하게 맞이하는 삶. 저속노화 열풍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건강과 활력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기대 수명은 놀랍도록 길어졌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정말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삶의 모습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가, 즉 삶의 질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새로운 해답으로 떠오른 대한민국 사회의 흥미로운 변화, 저속노화 열풍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안티에이징을 넘어 슬로에이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화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려는 움직임이죠. 이 흐름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20대와 30대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사찰음식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콩과 제철 나물로 정갈하게 차려낸 건강한 밥상. 보통은 중장년층이 주로 찾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 행사를 가득 메운 것은 다름 아닌 20대, 3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사전 등록한 1만 5천 명 중 무려 60%가 이들이었죠. 한 젊은 참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 자극적인 음식을 정말 좋아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몸을 위해 건강하게 먹어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하나의 이벤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채소와 통곡물 위주의 저속노화 식단은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다양한 잡곡 상품과 통곡물을 넣은 간편식이 젊은 층을 유혹하고 한 식품업체가 통보리를 주재료로 만든 식사 대용식은 출시 직후 350만 봉 이상 팔려나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배달 앱에서 저속노화를 키워드로 내건 음식점 수는 4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가 많고 바쁜 생활에 쫓기는 2030세대에게 가장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가 바로 식이섬유라고 지적합니다. 저속노화 식단이 채소와 통곡물 섭취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현미나 귀리와 같은 통곡물을, 붉은 고기 대신 콩이나 생선, 유제품을,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선택하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천천히 가게 만드는 첫걸음인 셈입니다. 하지만 저속노화는 단순히 식탁 위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총체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꾸준하고 규칙적인 근력 운동으로 몸의 근간을 다지고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통해 몸과 뇌에 휴식을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쩌면 한국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일지도 모르는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사회적 교류 역시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건강한 잠을 방해하는 강력한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카페인입니다. 커피에 든 유기물이라는 어원에서 유래한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각성 효과를 내지만 그 효과는 사람에 따라 짧게는 6시간, 길게는 10시간까지 지속되며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디카페인 커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경우 올해 1분기 디카페인 음료 판매량이 전년 대비 31%나 증가했고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도 30에서 4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건강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헬시 플레저 트렌드와 맞물려 수면의 질까지 꼼꼼히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디카페인 커피, 정말 카페인이 없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 천처 규정에 따르면 카페인을 90%만 제거해도 디카페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카페인 9% 이상을 제거해야 하는 유럽이나 97% 이상을 제거해야 하는 미국에 비해 현저히 느슨한 기준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디카페인 커피에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10mg에서 15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 커피의 약 6%에 해당하는 양으로 유럽이나 미국 기준으로는 디카페인으로 판매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소비자들은 디카페인이라는 용어만 믿을 것이 아니라 실제 카페인 함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건강한 삶을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속노화라는 개념을 대중화시킨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는 최근 번아웃으로 인해 휴직을 결심하게 된 개인적인 경험을 털어놓으며 한국 사회에 만연한 과로 문화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일주일에 5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장시간 노동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한 과로사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로사 증후군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연간 7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OECD 데이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에 이어 네 번째로 깁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수도권 직장인들의 살인적인 출퇴근 시간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평균 왕복 소요 시간은 무려 168분, 즉 2시간 48분에 달했습니다. 긴 출퇴근 시간은 우울감, 불안감, 피로감을 증대시켜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정의원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고장나면 부속만 갈아 끼워 계속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계조차도 한계점 이상으로 계속 가동하면 엔진이 터져버립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인간을 마치 공장의 기계처럼 여기는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생산성은 끝없는 채찍질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과 최소한의 자기 돌봄이 보장될 때 비로소 발현될 수 있습니다. 과로를 권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으려는 사회적 관점의 대전환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물론 노화의 시계를 늦추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송인 이지혜 씨나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가 부상 회복을 위해 이용했다는 고압 산소 케어처럼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관리법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100%에 가까운 고농도 산소를 체내에 공급하여 피부 재생과 체력 증진 효과를 보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진정한 저속노화는 일부만이 누릴 수 있는 값비싼 시술이나 특별한 비법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매일의 식탁에서, 꾸준한 발걸음 속에서,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에서 시작되는 나를 잘 돌보는 습관 그 자체에 있습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준비하고 건강하게 맞이하는 삶. 저속노화 열풍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건강과 활력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기대 수명은 놀랍도록 길어졌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정말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삶의 모습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가, 즉 삶의 질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새로운 해답으로 떠오른 대한민국 사회의 흥미로운 변화, 저속노화 열풍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안티에이징을 넘어 슬로에이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화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려는 움직임이죠. 이 흐름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20대와 30대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사찰 음식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콩과 제철 나물로 정갈하게 차려낸 건강한 밥상. 보통은 중장년층이 주로 찾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 행사를 가득 메운 것은 다름 아닌 20대, 3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사전 등록한 1만 5천 명 중 무려 60%가 이들이었죠. 한 젊은 참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 자극적인 음식을 정말 좋아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몸을 위해 건강하게 먹어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하나의 이벤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채소와 통곡물 위주의 저속노화 식단은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다양한 잡곡 상품과 통곡물을 넣은 간편식이 젊은 층을 유혹하고 한 식품업체가 통보리를 주재료로 만든 식사 대용식은 출시 직후 350만 봉 이상 팔려나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배달 앱에서 저속노화를 키워드로 내건 음식점 수는 4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가 많고 바쁜 생활에 쫓기는 2030세대에게 가장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가 바로 식이섬유라고 지적합니다. 저속노화 식단이 채소와 통곡물 섭취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현미나 귀리와 같은 통곡물을, 붉은 고기 대신 콩이나 생선, 유제품을,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선택하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천천히 가게 만드는 첫걸음인 셈입니다. 하지만 저속노화는 단순히 식탁 위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총체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꾸준하고 규칙적인 근력 운동으로 몸의 근간을 다지고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통해 몸과 뇌에 휴식을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쩌면 한국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일지도 모르는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사회적 교류 역시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건강한 잠을 방해하는 강력한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카페인입니다. 커피에 든 유기물이라는 어원에서 유래한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각성 효과를 내지만 그 효과는 사람에 따라 짧게는 6시간, 길게는 10시간까지 지속되며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디카페인 커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경우 올해 1분기 디카페인 음료 판매량이 전년 대비 31%나 증가했고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도 30에서 4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건강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헬시 플레저 트렌드와 맞물려 수면의 질까지 꼼꼼히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디카페인 커피, 정말 카페인이 없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 천처 규정에 따르면 카페인을 90%만 제거해도 디카페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카페인 9% 이상을 제거해야 하는 유럽이나 97% 이상을 제거해야 하는 미국에 비해 현저히 느슨한 기준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디카페인 커피에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10mg에서 15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 커피의 약 6%에 해당하는 양으로 유럽이나 미국 기준으로는 디카페인으로 판매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소비자들은 디카페인이라는 용어만 믿을 것이 아니라 실제 카페인 함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건강한 삶을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속노화라는 개념을 대중화시킨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는 최근 번아웃으로 인해 휴직을 결심하게 된 개인적인 경험을 털어놓으며 한국 사회에 만연한 과로 문화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일주일에 5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장시간 노동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한 과로사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로사 증후군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연간 7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OECD 데이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에 이어 네 번째로 깁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수도권 직장인들의 살인적인 출퇴근 시간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평균 왕복 소요 시간은 무려 168분, 즉 2시간 48분에 달했습니다. 긴 출퇴근 시간은 우울감, 불안감, 피로감을 증대시켜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정의원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고장나면 부속만 갈아 끼워 계속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계조차도 한계점 이상으로 계속 가동하면 엔진이 터져버립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인간을 마치 공장의 기계처럼 여기는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생산성은 끝없는 채찍질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과 최소한의 자기 돌봄이 보장될 때 비로소 발현될 수 있습니다. 과로를 권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으려는 사회적 관점의 대전환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물론 노화의 시계를 늦추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송인 이지혜 씨나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가 부상 회복을 위해 이용했다는 고압 산소 케어처럼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관리법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100%에 가까운 고농도 산소를 체내에 공급하여 피부 재생과 체력 증진 효과를 보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진정한 저속노화는 일부만이 누릴 수 있는 값비싼 시술이나 특별한 비법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매일의 식탁에서, 꾸준한 발걸음 속에서,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에서 시작되는 나를 잘 돌보는 습관 그 자체에 있습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준비하고 건강하게 맞이하는 삶. 저속노화 열풍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건강과 활력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기대 수명은 놀랍도록 길어졌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단순히 오래 사는